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반가워요. 너너블리의 건강기능식품을 알아서 파악하고 고를 수 있는 건강알파고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클로렐라입니다. 이 클로렐라는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친숙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클로렐라의 효능은 무엇인지, 어떤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부작용과 섭취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렐라는 녹조 식물류 클로렐라과에 속한 담수 조류의 일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성캄브리아기 지층에서 발견된 조류의 화석 기준으로 보면 대략 35억 년 전부터 존재했던 조류 식물인데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식물이 아니라 주로 물에 서식하는 부유 식물로서 바다, 호수, 연못, 계곡, 하천 등에 서식하며 가끔은 습지나 높은 암석지대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클로렐라는 1890년 네덜란드의 미생물학자인 바이어니크에 의해 최초로 학계에 보고되면서 클로렐라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그리스어로 녹색을 의미하는 크로로스와 라틴어의 작은 것을 의미하는 에라를 합성해 클로렐라라는 이름을 만들어 세상에 그 실체를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클로렐라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은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생화학자인 바르부르크 박사와 광합성 작용의 화학적 경로를 발견한 공로로 196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생화학자 켈빈 박사입니다. 바르부르크 박사와 켈빈 박사의 클로렐라를 이용한 광합성 연구는 이 클로렐라가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단백질원이 우수하며 증식 속도가 뛰어난 클로렐라의 특성에 착안하여 독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클로렐라의 식량적 가치로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전쟁 도중에는 큰 연구 성과가 없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인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클로렐라의 가치와 대량 배양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클로렐라의 연구는 보다 국제적인 관심거리로 발전하여 당시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앞다퉈 연구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래 식량 자원의 선점과 우수한 단백질원의 확보라는 국가적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미래 식량, 우주식품이라는 말도 이때부터 생겨나오기 시작했죠. 클로렐라의 연구는 1950년대 초 일본에서도 이어져 1950년대 말경부터 대량 배양을 위한 대학과 기업들의 연구가 일본에서도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5개 배양 방식의 대량 배양법이 개발되어 대만으로 기술 이전되어 상용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용화된 클로렐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죠.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클로렐라는 기능 성분 또는 지표 성분으로 총 엽록소를 g당 10mg 이상 함유하게 됩니다. 클로렐라의 인정받은 기능성으로는 피부 건강, 항산화, 면역력 증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피부 건강입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적정 섭취량은 총 엽록소로서 8에서 150mg인데요. 실제 인체 적용 시험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유사 원료인 엽록소를 섭취시켰을 때 섭취 전 대비 피부 주름 및 피부 탄력이 유의적으로 개선되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클로렐라 자체를 시험 물질로 한 피부 건강 관련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없어서 기능성 확인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따라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이 기능성은 문제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에서 클로렐라를 섭취하였을 때 항산화 관련 지표가 개선되어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위한 섭취량은 엽록체로서 8에서 150mg입니다. 세 번째로 면역력 증진에 관한 기능성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클로렐라를 섭취하였을 때 면역 관련 지표들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서 클로렐라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인데요. 인체 적용 시험에서 클로렐라를 섭취하였을 때 콜레스테롤 관련 지표가 유의적으로 개선되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면역력 증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위한 적정 섭취량은 총 엽록소로서 125에서 150mg입니다. 다음은 클로렐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건강영양연구소와 관련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클로렐라를 적절히 섭취하면 안전하나 과량 섭취 시 광과민증, 피로감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섭취하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특성에 따라 광민감성 등이 나타나는 이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클로렐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클로렐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작용을 하고 그 섭취에 대한 부작용과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